정오 종합뉴스. (2월 1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와 천안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355억 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FTA 이후 수입 포도에 밀린 국내 포도 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한미 간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를 잘못된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공식 협의라는 건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하는 것인데 발표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협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관련 보도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며 거듭 부인한 뒤 사드의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한미 공동 실무단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오늘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하는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업 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총체적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부진,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어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기업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데도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다. 오로지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만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0대 총선에 승리해서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가 단순한 대북 정책의 실패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에 책임 추구하는 건 단순한 대북 정책의 실패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물론 이런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하고도 어찌 보면은 참 아슬아슬한 장면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인내로서 해왔고, 폐쇄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 하청업체, 우리 근로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이들 이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주 유효하게 될 것이냐 라는 점에서 저희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따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성공단의 실제 폐쇄된 내용에 대한 원인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생겼던 노동당의 얼마를 흘러들어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따져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 통일 정책에 대한 실패를 분명히 밝혀내겠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중앙대 이상동 명예교수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합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와 정동영 의원 입당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일 날은 제가 도와드릴 의향이 있다. 그렇게 피력한 거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언론에 좀 앞서가게 보도가 된 거고요. 그동안 휴일이 있었고 당내에서 저하고 연락이 많았던 김한길 의원께서 입원하고 그래서 좀 공백이 길었습니다. 근데 정동영 전 의원이 들어올 경우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잖아요. 정 전 의원은 입당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언론 인터뷰에 말한 것은 정동영 전 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입당하게 돼서 그것이 마치 당론처럼 돼버리면은 제가 설 여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차제 북한 이슈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정립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가 먼저 입당했습니다. 한편 어제 햇볕 정책은 실패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그것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햇볕 정책 전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인도적인 교류, 개성공단 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죠. 사실상 북한이 저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햇볕 정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전반적인 남북 교류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북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마 당 차원에서 또 입장을 정리해야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북한 문제가 지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이렇게 유야무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15일에서 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이 40.8%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1.1%포인트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27.2%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11.6%로 1.3%포인트 내리면서 지난주 세웠던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고 정의당이 2.5%포인트 내린 3.2%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의원이 지난주보다 3.5%포인트 상승한 2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포인트 오른 18.9%로 2위를, 11.6%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어제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박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3배 벌금인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인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이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들, 아내와 아들, 며느리까지 정말 내색하지 않고 마음 고생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이제 분명히 판결이 된 마당에 앞으로는 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고 저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와 천안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공주시 탄천면과 천안시 풍세면의 농가에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혈청형 O형의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의 사람과 가축의 이동이 통제되고 구제역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밤사이 공주 농가의 돼지 950마리를 모두 매물 처분했으며 천안 농가의 돼지 2,2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오늘 매몰 처리할 예정입니다. FTA 이후 수입 포도에 밀린 국내 포도 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결과 지난해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포도 농가는 4,38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희망 면적은 1,600여 헥타르로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의 11%에 해당합니다. 반면 포도 수입은 크게 늘어 칠레와 FTA를 맺기 전인 2000년보다 8배 많아졌습니다. 농식품부는 FTA 이후 포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폐업이 늘었고 가격이 좋은 복숭아 등으로 작물을 바꾸는 농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355억 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항공안전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실태를 감사해 문제점 20건을 적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항공기 개발 사업을 맡은 업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해 120억 원에 달하는 연구 결과가 사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98억 원이 투입된 공항 안전관리 시스템은 서브 시스템 7개 가운데 3개가 인증을 받지 못해 연구 개발이 끝난 지 3년이 넘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의 한 선교원에서 동아리 수련회를 온 서울 모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서울 경기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4.6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